서울의 가을은 차갑고 따뜻함이 뒤섞인 계절이었다. 민재는 공항을 빠져나오며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3개월간의 뉴욕 출장에서 돌아온 그의 가슴은 집으로 돌아가는 설렘과 알 수 없는 불안으로 두근거렸다. 그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태윤을 떠올렸다. 태윤. 그의 남편. 5년 전. 한강변의 작은 카페에서 처음 만났을 때. 태윤의 미소는 민재의 세상을 뒤흔들었다. 그 미소는 여전히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지만 최근 몇 달간 태윤의 메시지는 점점 짧아졌고 전화는 점점 뜸해졌다. 출장이 길어지니까 그런 거야. 민재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은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집에 도착한 민재는 문을 열었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다. 태윤의 신발은 없었고 테이블 위에는 아무 메모도 없었다. 그의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만 갈 뿐 응답이 없었다. 이상함을 느낀 민재는 태윤의 친구들에게 연락을 돌렸다. 그리고 한 친구로부터 뜻밖의 메시지를 받았다. 태윤이 오늘 결혼식장에 있어. 설해마을 근처 교회야. 결혼식장. 민재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태윤이 결혼식장에. 왜? 누구와?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는 가방도 내려놓지 않은 채 택시를 잡아타고 설해마을로 향했다. 가을밤의 바람이 차갑게 그의 뺨을 스쳤다. 교회 앞에 도착한 민재는 숨을 고르며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세상은 무너졌다. 제단 앞. 턱시도를 입은 태윤이 서 있었다. 그의 곁에는 민재가 모르는 남자가 서 있었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태윤의 손에는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민재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그의 남편. 그의 사랑. 그의 전부였던 태윤이 다른 사람과 결혼식장에 서 있었다. 태윤아, 민재의 목소리는 떨렸다. 태윤이 고개를 돌렸고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태윤의 눈에는 놀라움과 죄책감이 스쳤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민재는 그날 밤을 잊을 수 없었다. 결혼식장에서 태윤을 마주한 순간 그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겼다. 태윤은 민재를 보자마자 다가왔지만 민재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교회를 뛰쳐나왔다.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민재에게는 모든 것이 잿빛으로 보였다. 그는 한강변에 앉아 태윤과의 추억을 떠올렸다. 3년 전. 그들이 결혼을 약속했던 바로 이곳에서 태윤은 민재의 손을 잡고 말했다. 너랑 평생 함께할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약속은 이제 공허한 메아리로만 남았다. 민재는 태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번에도 응답은 없었다. 대신 태윤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민재야. 미안해. 설명할게. 제발 만나자. 민재는 메시지를 읽고 핸드폰을 강물에 던지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대신 그는 태윤의 아파트로 향했다.
태윤의 집 앞에서 민재는 망설였다. 문을 두드릴까? 그냥 돌아갈까? 그의 마음은 분노와 슬픔, 그리고 여전히 태윤을 향한 사랑으로 뒤엉켜 있었다. 결국 그는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고 태윤이 나타났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예. 민재의 목소리는 차갑게 떨렸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왜 날 이렇게 만들었어? 태윤은 고개를 숙였다. 민재야,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이건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뭔데? 민재는 소리쳤다. 내가 본 건 내가 다른 남자랑 결혼식장에 서 있는 거였어. 태윤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건 내 동생 결혼식이었어. 내가 증인으로 서달라고 부탁받은 거야. 민재는 순간 말을 잃었다. 동생. 태윤에게 동생이 있다는 말은 처음 들었다. 태윤은 계속해서 설명했다. 내 동생 혁준이야. 부모님도 인정 안 해주는 결혼이라서 내가 대신 서줬어. 너한테 말하지 않은 건 내가 출장에서 정신없을까봐 걱정돼서였어. 민재의 가슴은 여전히 무거웠다. 태윤의 말이 진실인지 아니면 또 다른 변명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태윤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럼 왜 나한테 연락이 점점 뜸했어? 왜 날 이렇게 외롭게 만들었어? 태윤은 눈물을 글썽이며 민재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너한테 더 잘할게. 제발 날 믿어줘. 민재는 태윤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태윤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상처로 얼룩져 있었다. 다음 날, 민재는 태윤과 함께 그의 동생 혁준을 만나러 갔다. 혁준은 태윤과 닮은 미소를 지닌 20대 후반의 남성이었다. 그는 자신의 파트너인 성민과 함께였다. 성민은 조용하고 따뜻한 성격의 한국인 남성으로 혁준과의 사랑은 진실해 보였다. 민재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태윤의 말이 사실임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혁준은 민재에게 말했다. 형. 태윤이 형이 얼마나 형을 사랑하는지 알아. 형이 없는 동안 태윤이 형은 매일 형 얘기만 했어. 민재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태윤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관계가 흔들린 순간들을 잊을 수 없었다. 그는 태윤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한강공원에서 민재와 태윤은 서로의 손을 잡고 걸었다. 가을바람이 그들의 얼굴을 스쳤다. 민재는 조용히 말했다. 태윤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태윤은 민재를 끌어안았다. 할 수 있어. 너 없인 나도 없어. 그 순간 민재는 태윤의 품에서 따뜻함을 느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작은 의심이 남아 있었다. 사랑은 아름다웠지만 그만큼이나 깨지기 쉬운 것이었다. 민재는 태윤의 품에서 벗어나며 한강의 물결을 바라보았다.
가을밤의 차가운 공기가 그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태윤의 설명은 논리적으로 맞아떨어졌지만 민재의 가슴은 여전히 무언가로 꽉 막힌 듯했다. 그는 태윤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상처로 얼룩진 순간들을 지울 수 없었다. 태윤아. 민재가 조용히 입을 뗐다. 우리가 정말 괜찮을까? 네가 나한테 숨긴 게 또 있진 않을까? 태윤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민재의 손을 놓지 않은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민재야. 너한테 숨긴 건 없어. 하지만 내가 너한테 더 신경 썼어야 했어. 내가 너무 바빠서 너한테 소홀했어.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불신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태윤의 동생 혁준과 성민을 떠올렸다. 그들의 사랑은 진실해 보였지만 동시에 민재는 자신의 관계가 그들처럼 단단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다. 며칠 후 민재는 태윤과 함께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다. 그는 다시 회사로 복귀했고 태윤은 자신의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바쁘게 일했다. 하지만 민재는 태윤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질수록 불안이 커져갔다. 어느 날 밤 태윤이 새벽 2시에야 집에 들어왔을 때 민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태윤아. 요즘 왜 이렇게 늦어? 무슨 일이야? 민재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태윤은 지친 얼굴로 소파에 앉았다. 프로젝트 마감 때문에 정신없었어. 미안해. 민재야. 항상 그 핑계야. 민재는 답답함을 숨기지 않았다. 너 진짜로 나한테 다 말하고 있는 거 맞아? 태윤은 민재를 바라보며 눈썹을 찌푸렸다. 민재야. 너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내가 뭘 숨겼다고 생각하는 거야? 민재는 입을 다물었다. 그는 태윤을 믿고 싶었지만 결혼식장에서 본 장면이 자꾸만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태윤의 미소. 그 옆에 서 있던 낯선 남자. 그리고 반짝이던 반지. 그 모든 것이 그의 불안을 키웠다. 다음 날 민재는 태윤의 스튜디오에 들렀다. 태윤이 말한 프로젝트가 정말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스튜디오에 들어서자 태윤은 여러 명의 동료들과 함께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다. 민재는 태윤이 진지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때 태윤의 동료 중 한 명인 지훈이 민재에게 다가왔다. 지훈은 30대 초반의 한국인 남성으로 밝고 따뜻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다. 민재 씨. 오랜만이에요. 태윤이 요즘 정신없어서 민재 씨 얘기 엄청 했어요. 민재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요. 태윤이 무슨 얘기했는데요? 지호는 웃으며 말했다. 민재 씨가 출장 다녀오면 같이 여행 가고 싶다고 했어요. 제주도 가서 힐링하고 싶다고. 민재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다. 태윤이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말에 마음이 조금 풀렸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왜 태윤이 직접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들었다. 그날 밤
민재는 태윤에게 제주도 여행을 제안했다. 우리 시간 내서 제주도 갈까? 그냥 둘만의 시간 갖고 싶어. 태윤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 나도 그 생각했었어. 언제 갈까? 민재는 태윤의 미소를 보며 잠시나마 불안을 잊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작은 의심의 씨앗이 남아 있었다. 제주도로의 여행은 둘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았다. 민재와 태윤은 한라산 자락에 자리 잡은 펜션에 묵었다. 가을의 제주도는 바람이 선선했고 푸른 바다와 주황빛 하늘이 그들의 마음을 달래주었다. 펜션의 테라스에서 민재는 태윤과 함께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태윤아,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태윤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내가 카페에서 커피 쏟아서 내 셔츠 망쳤잖아. 민재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랬지. 근데 너 그때 화 안 내고 오히려 웃으면서 괜찮다고 했어. 그때부터 너한테 끌렸어. 태윤은 민재의 손을 잡았다. 나도. 네가 너무 진지하게 사과하는 모습이 귀여웠어. 그 순간 민재는 태윤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태윤아, 우리 다시는 서로에게 상처 주지 말자. 나 너 없으면 안 돼. 태윤은 민재를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나도 그래. 민재야, 너만 있으면 돼. 하지만 그 따뜻한 순간 속에서도 민재는 태윤의 전화를 자주 확인하는 습관을 눈치챘다. 태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의 전화에 메시지가 도착했다. 민재는 망설였지만 결국 화면을 켰다. 메시지는 태윤의 동료 지훈에게서 온 것이었다. 태윤아, 그 프로젝트 비밀 유지 잘해. 민재 씨한테 절대 말하면 안 돼. 민재의 심장이 다시 한번 무너졌다. 민재는 태윤의 전화를 손에 든 채 멍하니 서 있었다. 제주도의 밤바람이 차갑게 그의 얼굴을 스쳤다. 비밀 유지. 민재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태윤이 또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결혼식장의 오해가 겨우 풀렸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비밀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태윤이 테라스로 돌아왔을 때 민재는 전화를 내려놓고 태연한 척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숨길 수 없을 만큼 흔들리고 있었다. 태윤은 민재의 표정을 보고 물었다. 민재야, 무슨 일 있어?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뗐다. 태윤아, 너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태윤의 얼굴이 굳어졌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숨겼는데? 민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태윤의 전화를 들어 올렸다. 이거. 지훈이 보낸 메시지 봤어. 민재한테 절대 말하면 안 되라니. 이게 뭐야? 태윤은 순간 당황한 듯 보였지만 이내 침착하게 말했다. 민재야. 그건 회사 프로젝트 관련된 거야. 기밀이라서 너한테 말할 수 없었어. 기밀. 민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태윤아,
너 나를 바보로 아는 거야. 결혼식장에서 나를 속였던 것처럼 또 변명하는 거야. 태유는 민재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민재는 뿌리쳤다. 민재야. 제발. 나 믿어줘. 이건 정말 회사 일 때문이야.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너 말만 믿으라고. 내가 얼마나 불안했는지 알아.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태유는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알아.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이번엔 정말이야. 너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았어. 민재는 태윤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럼 지금 다 말해. 지금 여기서. 너 숨기고 있는 거 다 말해. 태윤은 망설였다. 그의 눈에는 갈등이 가득했다. 결국 그는 입을 뗐다. 알았어. 말할게. 하지만 약속해줘. 화내지 말고 끝까지 들어줘.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렸다. 태윤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태윤의 이야기는 민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렀다. 태윤은 최근 몇 달간 자신이 몰두했던 프로젝트가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위한 비영리 단체와 협업해 한국에서 동성 결혼의 법적 인정을 촉진하는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었다. 지호는 그 단체의 리더였고, 태윤은 그의 디자인 스킬을 빌려 캠페인의 브랜딩과 홍보 자료를 만들고 있었다. 민재야. 이건 내가 너한테 말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 이 프로젝트는 아직 공식 발표 전이라 기밀이었어. 그리고 솔직히 너한테 말하면 내가 걱정할까봐 두려웠어. 민재는 태윤의 말을 들으며 혼란스러웠다. 걱정. 내가 왜 걱정해? 태윤은 고개를 숙였다. 이 캠페인 때문에 내가 좀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어. 한국에서 이런 활동은 아직 받아들여지기 힘들잖아. 내가 혹시라도 다치면? 너한테 상처가 될까봐 무서웠어. 민재는 순간 말을 잃었다. 태윤이 자신을 보호하려고 비밀을 지켰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태윤이 자신과 이런 중요한 일을 공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여전히 아팠다. 태윤아. 민재는 조용히 말했다. 너 혼자 그런 위험을 감수하려고 했던 거야. 나 없이. 우리가 부부잖아. 이런 건 같이 나눠야지. 태윤은 민재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다 말할게. 약속해. 민재는 태윤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민재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그는 태윤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또다시 흔들릴까 두려웠다. 제주도 여행은 그렇게 끝났다. 민재와 태윤은 서울로 돌아왔고 일상은 다시 그들을 삼켰다. 하지만 민재는 태윤의 캠페인에 대해 더 알고 싶었다. 그는 태윤과 함께 지훈을 만나기로 했다. 지훈의 사무실은 서울 도심의 작은 빌딩에 자리 잡고 있었다.
사무실 안에는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위한 자료와 포스터가 가득했다. 지호는 민재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말했다. 민재 씨. 태윤이가 드디어 말했네요. 이 프로젝트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일이에요. 민재는 지훈의 말을 들으며 태윤의 열정을 새삼 느꼈다. 태윤은 단순히 디자이너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세상을 바꾸려 노력하고 있었다. 민재는 그런 태윤이 자랑스러웠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다. 태윤아, 이 일 위험하다고 했지.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 민재가 물었다. 지훈이 대신 대답했다. 한국 사회는 아직 동성애에 대해 보수적인 시각이 많아요. 캠페인이 공개되면 반대 여론이나 심지어 협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어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태윤의 손을 꼭 잡았다. 태윤아, 나도 같이 할게. 너 혼자 두지 않을게. 태윤은 놀란 눈으로 민재를 바라보았다. 민재야. 정말 괜찮겠어. 응. 너랑 같이라면 뭐든 할 수 있어. 그 순간 민재는 태윤과의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강했지만 세상은 그들을 쉽게 받아주지 않을 터였다. 민재와 태윤은 지훈의 사무실을 나와 서울의 방거리를 걸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 태윤의 손은 민재의 손을 단단히 잡고 있었다. 민재는 태윤의 결심을 지지하기로 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태윤의 캠페인은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삶, 그리고 그들의 사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었다. 태윤아. 민재가 조용히 말했다. 만약 이 캠페인 때문에 너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나 어떡해? 태윤은 걸음을 멈추고 민재를 바라보았다. 민재야. 나한테 아무 일도 안 생길 거야. 그리고 너 있잖아. 네가 날 지켜줄 거야. 민재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그는 태윤을 사랑했기에 태윤이 위험에 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다. 며칠 후 태윤의 캠페인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지훈의 단체는 서울 도심에서 작은 집회를 열었고 태윤의 디자인이 담긴 포스터와 배너가 거리를 장식했다. 민재는 태윤을 응원하기 위해 집회에 참석했다. 집회 현장은 활기찼지만 동시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성소수자 권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쳤지만 멀리서 반대 시위대가 나타났다. 그들은 거친 말과 표지판을 들고 집회 참가자들을 비난했다. 민재는 태윤의 손을 잡으며 불안한 눈으로 주위를 살폈다. 괜찮아. 민재야. 태윤이 속삭였다. 우린 옳은 일을 하고 있어.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그때 반대 시위대 중 한 명이 태윤을 향해 다가왔다. 너희 같은 사람들이 나라를 망쳐. 그 남자는 소리쳤다. 민재는 본능적으로 태윤을 감싸며 앞으로 나섰다.
뒤로 물러나세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상황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경찰이 개입하기 전 반대 시위대와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작은 충돌이 벌어졌다. 태윤은 민재를 끌어당기며 말했다. 민재야. 가자. 여기 너무 위험해. 민재는 태윤을 따라 집회장을 빠져나왔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는 태윤의 캠페인을 지지했지만 그로 인해 태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를 두렵게 했다. 그날 밤 민재와 태윤은 집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민재는 태윤에게 물었다. 태윤아, 이 캠페인 계속할 거지? 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건 나한테 중요한 일이야. 우리 같은 사람들이 더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게. 세상을 바꾸고 싶어. 민재는 태윤의 말을 들으며 그의 열정을 다시금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태윤이 다칠까봐 두려웠다. 그는 태윤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그럼 나도 같이 할게. 너 혼자 두지 않을게. 태윤은 민재의 품에서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민재야. 너만 있으면 나 무섭지 않아. 며칠 후 민재는 태윤과 함께 캠페인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그는 자신의 회사에서 성소수자 인권을 주제로 한 작은 세미나를 열었고 태윤의 단체를 소개했다. 그의 동료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민재의 진심 어린 설명에 점차 공감하기 시작했다. 민재는 태윤과 함께 서울 곳곳에서 열리는 집회와 토론회에 참석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 그 중에는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일원인 은서라는 20대 후반의 한국인 여성도 있었다. 은서는 태윤의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저는 가족에게 커밍아웃한 뒤 집에서 쫓겨났어요. 은서가 말했다. 하지만 태윤 씨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저도 다시 희망을 찾았어요. 민재는 은서의 이야기를 들으며 태윤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그는 태윤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 정말 대단해. 나도 너처럼 세상을 바꾸고 싶어. 태윤은 민재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다. 민재야. 우리 같이 바꾸자. 그 순간 민재는 태윤과의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세상을 함께 바꿔나가는 동반자의 관계임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들의 앞에는 여전히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민재와 태윤의 일상은 캠페인으로 인해 더욱 바빠졌다. 그들은 서울 곳곳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여하며 성소수자 권리를 알리는 데 힘썼다. 민재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태윤의 열정을 보며 점점 더 적극적으로 변해갔다. 그는 자신의 회사에서도 동료들과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고 작은 변화들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세상은 쉽게 변하지 않았다. 캠페인이 점점 더 주목받으면서 반대 여론도 커져갔다. 태윤은 익명의 협박 메시지를 받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욕설이었지만 점차 그 내용은 날카로워졌다. 너 같은 놈들 때문에 사회가 망한다는 메시지부터 너희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섬뜩한 문구까지
민재는 태윤의 전화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태윤아. 이게 뭐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태윤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재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그냥 무시하면 돼. 무시해. 민재는 화를 내며 소리쳤다. 이건 그냥 무시할 일이 아니야. 누가 이런 짓을 하는지 알아내야 해. 태윤은 민재의 손을 잡으며 달랬다. 민재야. 진정해. 우리가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이런 반응도 있을 거야. 하지만 포기할 순 없어. 민재는 태윤의 말을 이해했지만 그의 가슴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그는 태윤을 잃을까봐, 그들의 사랑이 세상의 증오에 짓밟힐까봐 두려웠다. 며칠 후, 민재는 태윤과 함께 경찰서에 가서 협박 메시지에 대해 신고했다. 경찰은 조사에 착수했지만 익명 메시지의 출처를 찾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민재는 태윤에게 당분간 캠페인 활동을 줄이자고 제안했지만 태윤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민재야. 우리가 지금 멈추면 우리가 싸워온 모든 게 의미 없어져. 나 믿어줘. 우린 이겨낼 수 있어. 민재는 태윤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그는 태윤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라도 하기로 결심했다. 그 주말, 민재와 태윤은 은서와 함께 작은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했다. 모임은 서울의 한 카페에서 열렸고 다양한 성소수자들이 모여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민재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태윤의 캠페인이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임을 깨달았다. 모임 중 은서가 민재에게 다가와 말했다. 민재 씨, 태윤 씨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민재 씨도요. 두 분이 함께하는 모습 정말 감동적이에요. 민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고마워요. 은서 씨. 태윤이 없었으면 저도 이렇게 용기 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 순간 태윤이 민재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민재야. 우리 같이 이 길 계속 가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민재는 태윤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같이 가자. 하지만 그들의 결심은 곧 시험대에 올랐다. 모임이 끝난 후 민재와 태윤은 카페를 나서다 낯선 남자들에게 둘러싸였다. 그들은 반대 시위대와 비슷한 복장을 하고 있었고 적대적인 눈빛으로 그들을 노려보았다. 너희가 그 캠페인 하는 놈들이지. 한 남자가 거칠게 말했다. 민재는 태윤을 뒤로 감싸며 말했다. 우린 그냥 우리 길 가는 중이에요. 비키세요. 하지만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상황이 점점 험악해지자 은서가 경찰에 전화했고 곧 경찰이 도착해 그들을 해산시켰다. 민재와 태윤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지만 민재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날 밤 민재는 태윤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태윤아, 나 무서워. 너 잃을까봐 너무 무서워.
태윤은 민재의 이마에 키스하며 속삭였다. 민재야. 나도 무서워. 하지만 너랑 같이라면 뭐든 이겨낼 수 있어. 민재는 태윤의 품에서 따뜻함을 느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강했지만 세상은 그들을 쉽게 받아주지 않을 터였다. 민재와 태윤은 점점 더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협박 메시지는 계속 도착했고 심지어 태윤의 스튜디오 앞에는 낙서가 남겨졌다. 너희 같은 놈들은 지옥에나 가라오는 거친 글씨가 붉은 페인트로 쓰여 있었다. 민재는 그 낙서를 지우며 분노와 무력감을 느꼈다. 태윤아. 이건 너무 심해. 민재가 말했다. 이제 그만해야 하는 거 아니야. 태윤은 고개를 저었다. 민재야. 우리가 멈추면 저들이 이기는 거야. 우린 계속해야 해. 민재는 태윤의 결심을 존중했지만 그의 마음은 갈수록 무거워졌다. 그는 태윤을 사랑했기에 태윤이 다칠까봐 두려웠다. 며칠 후 지호는 민재와 태윤을 불러 새로운 계획을 공유했다. 우린 다음 달에 큰 규모의 집회를 열 계획이에요. 서울 광장에서요. 이번엔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일 거예요. 민재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태윤을 바라보았다. 태윤아. 이건 너무 위험하지 않아. 태윤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재야. 위험하더라도 해야 해.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말해주지 않아. 민재는 태윤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그럼 나도 같이 할게. 집회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민재는 자신의 회사 네트워크를 활용해 후원자를 모았고 태윤은 새로운 포스터와 배너를 디자인했다. 은서와 다른 커뮤니티 멤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집회는 점점 더 큰 규모로 커져갔다. 하지만 집회 전날 태윤은 또 다른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 이번에는 그의 집 주소가 적혀 있었다. 민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태윤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태윤아. 제발. 우리 안전한 곳으로 떠나자. 해외로 가서 새로 시작하자. 태윤은 민재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민재야. 나도 두려워. 하지만 우리가 도망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계속 두려움 속에 살아야 해. 난 그걸 원하지 않아. 민재는 태윤의 말을 들으며 그의 용기에 감탄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태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집회 당일 서울 광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다양한 성소수자와 그들을 지지하는 이들이 모여 구호를 외쳤다. 태윤은 무대에 올라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게 잘못인가요? 우리는 단지 사랑하고 싶을 뿐입니다. 민재는 무대 아래에서 태윤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태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한 힘이 담겨 있었다. 민재는 태윤이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집회 중 반대 시위대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규모가 더 컸다.
그들은 플래카드를 찍고 참가자들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민재는 태윤을 보호하기 위해 무대로 뛰어올랐다. 태윤아, 가자. 민재는 태윤의 손을 잡고 무대 뒤로 끌어당겼다.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 민재를 밀쳤고 그는 바닥에 쓰러졌다. 태윤은 민재를 일으키며 소리쳤다. 민재야. 괜찮아.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팔은 긁혀 피가 나고 있었다. 경찰이 다시 개입해 상황을 진정시켰지만 민재와 태윤은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민재는 태윤에게 말했다. 태윤아, 나 너 지키고 싶어. 하지만 이렇게 계속 다치면 나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태윤은 민재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민재야, 미안해. 내가 너한테 너무 큰 짐을 지웠어. 민재는 태윤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다. 아니야. 너 잘못 아니야. 그냥 나 너 너무 사랑해. 집회 이후 민재와 태윤은 잠시 숨을 고르며 서로에게 집중하기로 했다. 그들은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로 주말 여행을 떠났다. 한적한 펜션에서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민재야. 태윤이 말했다. 너 없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민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태윤아. 너도 마찬가지야. 너 때문에 내가 더 강해졌어. 그들은 펜션의 마당에서 별을 바라보며 서로의 꿈을 이야기했다. 태윤은 동성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날을 꿈꿨고, 민재는 태윤과 평화로운 삶을 함께하는 미래를 상상했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서울로 돌아온 후 태윤은 또 다른 협박 편지를 받았다. 이번에는 그의 스튜디오로 직접 보내진 것이었다. 민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지훈과 함께 경찰에 추가 신고를 했고, 경찰은 협박의 출처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지훈은 민재와 태윤을 불러 긴급 회의를 열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경찰이 협박 메시지의 출처를 찾았어요. 반대 단체의 일원이었는데 이미 체포됐어요. 민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이제 안전한 거야.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일단은요. 하지만 앞으로도 조심해야 해요. 우리 캠페인은 계속될 거니까. 태윤은 민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재야. 이제 좀 괜찮을 거야. 우리 계속 함께하자. 민재는 태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래. 태윤아. 어떤 일이 있어도. 그 후. 민재와 태윤은 캠페인에 더욱 힘을 쏟았다. 그들은 전국을 돌며 성소수자 커뮤니티와 소통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민재는 자신의 회사에서도 성소수자 인권을 위한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열었고, 태윤은 새로운 디자인 프로젝트를 통해 캠페인을 알렸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은서와 더 가까워졌다. 은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싶다고 했고,
태유는 그녀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민재는 은서의 용기에 감동받았고, 그녀와 함께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하기로 했다. 다큐멘터리 작업은 그들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민재는 카메라 뒤에서 은서와 태윤의 이야기를 기록하며 그들의 사랑과 투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 그는 태윤을 바라보며 말했다. 태윤아,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는 거 정말 행복해. 태윤은 민재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다. 나도. 민재야, 너랑 같이라서 더 의미 있어. 다큐멘터리는 완성되었고, 서울의 한 독립영화제에서 상영되었다. 관객들은 은서와 태윤의 이야기에 눈물을 흘렸고, 민재는 무대 뒤에서 그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찼다. 상영 후, 한 관객이 민재에게 다가와 말했다. 이 다큐멘터리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제 파트너와 당당히 살고 싶어요. 민재는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는 태윤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다큐멘터리 상영 이후 민재와 태윤의 삶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캠페인에 동참했다. 민재는 태윤과 함께 서울 광장에서 열린 마지막 집회에서 무대에 올랐다. 우리는 사랑을 위해 싸웠습니다. 태윤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함께 해준다면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어요. 민재는 태윤의 옆에서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관객들의 박수 소리가 광장을 가득 채웠다. 민재는 태윤을 바라보며 말했다. 태윤아, 우리가 해냈어. 태윤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응. 민재야, 우리 함께 해냈어. 집회 후 민재와 태윤은 한강변에서 조용히 산책했다. 가을바람이 그들의 얼굴을 스쳤다. 민재는 태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태윤아, 처음엔 내가 다른 사람과 결혼식장에 서 있는 걸 보고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하지만 지금은 너랑 이렇게 함께 있는 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야. 태윤은 민재를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민재야, 나도 그래. 너 때문에 내가 더 강해졌어.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일이 있어도 너랑 같이 있을게. 민재는 태윤의 품에서 따뜻함을 느꼈다. 그들의 사랑은 수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그만큼 더 단단해졌다. 몇 달 후, 민재와 태윤은 제주도로 다시 여행을 떠났다. 이번에는 그들의 결혼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서였다. 한라산 자락의 펜션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새로운 약속을 했다. 태윤아, 민재가 말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 함께 이겨내자. 태윤은 민재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다. 당연하지. 너랑 같이라면 뭐든 할 수 있어. 그들은 펜션의 테라스에서 별을 바라보며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다. 서울의 가을밤. 그들이 처음 만났던 카페. 결혼식장에서의 오해.
그리고 수많은 시련을 이겨낸 그들의 사랑은 이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단단한 기반이 되어 있었다. 민재는 태윤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태윤아. 사랑해. 태윤은 민재의 이마에 키스하며 속삭였다. 나도. 민재야. 영원히.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편견과 싸우며 더욱 빛났다. 그리고 그들은 알았다. 사랑은 단지 감정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고 세상을 바꾸는 힘이었음을.